안녕하세요.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줄 시간입니다.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쪽으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데 과연 그렇게 된다면 돈은 언제 벌지라는 이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술주 중심으로 투심이 위축된 상황인데요. 사실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도 6만 달러 초반까지도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은 가격도 20% 가까운 폭락세를 겪었는데 이 여파를 받으면서 국내 증시도 오늘장에서 많이 밀리면서 출발했습니다. 다만 저점 대비해서는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죠. 코스피는 1.4%, 코스닥은 2.4% 넘게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장에서도 역시나 이 매수와 매도의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만 거진 9조 원 가까이 매도 우위를 가져갔는데 과연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다음 주에도 이렇게 역대급으로 좀 롤러코스터와 같은 장이 이어질지 시장에 대한 해답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의 시세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5시 50분 기준으로 종목들의 흐름 1위부터 5위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 모두 다 파란불 켠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0.63%, 0.83%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차는 4% 넘게, LG에너지솔루션 2.5%, 삼성바이오로직스 2% 넘게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1위부터 5위대에서 3천당 제약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모두 다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 관련주 에코프로, BM 8.9%, 7% 넘게 약세로 움직이고 있고요. 알테오젠은 4% 넘게, 로봇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한 7% 넘게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률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내에서는 하나솔루션이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된 사업이 가시화가 되면서 이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된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애프터마켓에서도 14% 넘게 강세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외에는 하나비전, 넷마블, OCI홀딩스 그리고 KB금융이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내에서 1위를 차지한 종목 스피어입니다. 역시나 우주항공 관련주 스페이스X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게 예상보다 또 빠르게 나스닥 쪽으로 이런 상장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또 불거지면서 시장에서 스피어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부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스피어가 애프터마켓에서도 29.91%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외에는 토모큐브, 선익시스템, 이녹스 첨단 소재, 아난티가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까지도 우리 시장 마음을 좀 편치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거의 역대급 변동성 장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월요일에 매도 사이드카, 화요일에는 매수 사이드카, 그리고 금요일에는 또다시 매도 사이드카 3번이나 발동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참 시장 보시면서 지치실 것 같은데 과연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런 시장 속에서 어디를 좀 승부를 봐야 될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최영동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사실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뭐 예.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예. 우리 전문가님은 시장 하락을 좀 크게 체감하지 못한다라고 제가 들었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퍼스트 클래스 예. 종목들은 이 시장 대비해서 너무나도 아웃퍼폼을 잘하고 있기 예. 때문인데 오늘 또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면서 또 시청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예, 뭐 한 주간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뭐 1월 달 분위기와는 좀 다르게 2월 달에 변동성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뭐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월요일, 화요일, 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늘까지 시장이 정말 비가 왔다가 해가 떴다가 아주 그냥 큰 변동성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우리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을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께서는 제가 1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이 시간에 자세하게 집중해서 들으셨다면 현재 시장에서에 대한 대응법들을 잘 세우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황을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다음 주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요. 예, 5천선 지켰습니다, 여러분들. 예, 1.4%가량을 하락을 했고요. 5,089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의 하락 부분들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조금 있다가도 제가 해외 증시를 좀 보여드리긴 할 텐데 해외 증시의 하락폭이 그렇게 과하지는 않았어요. 동시간대. 그죠?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변동성들이 이번 주에 워낙 역대급으로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뭐 다른 곳에 이제 시선을 분산시킬 수가 없을 정도로 초긴장 상태에 있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증시는 그래도 나름대로 방향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워낙 좀 강했었기 때문에 뭐 많이 올라갔으면 또 조정을 받을 때는 큰 변동성들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뭐 인지상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은 해외 쪽에서 해야 되는 움직임들은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금과 음 가격에 대한 선물 흐름들이 상당히 좀 큰 폭의 변동성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상자산을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뭐 최근에 분위기는 별로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심리적인 저항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들을 지금 하락을 해서 빠르게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굉장히 좀 약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되면 뭐 전체적인 매크로 시황 자체가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가 제대로 이제 상승을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를 꾸려갖고 가져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내 종목이 빠지는 게 가슴이 아프시겠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시장에서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썩 선호되는 상황들은 아니다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되면은 이러한 상황들이 딱 맞닥뜨리게 되면 내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견조하게 버티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과하게 반응을 하는 종목군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의 영향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만 판단을 내리시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과 같은 변동성들을 잘 견뎌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뭐 어젯밤에 있어서 보시게 되면은 빅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장의 심리가 딱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우리가 1월 달에 막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할 거야 이런 얘기 나왔었을 때는 그래 투자해? 그럼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우리나라 테크 관련 종목군들 다 올라가겠네? 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는데 이게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렸죠. 아니 이 정도까지 대규모 투자 발표해가지고 도대체 언제 너희들 돈 벌 건데 이거에 대한 질문을 시장에다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의문부호가 딱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잠깐만 수익성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들이 나오면서 미증시는 좀 빠졌습니다. 제가 이따가 나스닥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확실히 유동성이 강력해요. 오전장에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4%대까지 빠졌다가 장 막판 들어서 이제 뭐 양봉을 보여주고 오히려 플러스권으로도 보여주는
그러한 강력한 저가 매수세가 좀 투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도 이따가 수급 얘기하면서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오늘장도 마찬가지로 하락세로 마감이 되기는 했지만 어찌 됐든 우리나라 증시만의 이 방향성들을 가지고 시장을 판단을 내리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미국 쪽의 마이크론이라든지 뭐 나스닥에 대한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자에 좀 진정이 되는지 여부들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다음 주 전략을 좀 짜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우리 데이터로 좀 놓고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외인들이 오늘 3조 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포커스가 맞춰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외국인들의 이 3조 매도가 삼성하고 SK 하이닉스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반도체, AI 이쪽에서의 매도로 해석을 할 거냐? 아니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지수는 삼전과 SK 하이닉스가 담당한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수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계속 저가면서 들어오고 올라오는 흐름하고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이 동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의 3조 매도가 과연 AI 관련 종목군들을 때린 건지 아니면 전체 우리나라 증시가 해외 증시에 대한 영향들을 받으면서 매크로가 약화가 되니까 시장을 매도를 하는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진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나옴으로 인해서 개인들의 매수세는 상당히 좀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4%대의 하락에서 보합권까지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했던 수급은 개인들의 수급이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나라 증시가 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과거서부터 항상 외침이 있을 때 우리 백성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나라를 구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과연 증시에서도 이번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승리로 마지막에 장식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그리고 다음 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주간 수급이거든요. 오늘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만 9조 매도를 했습니다. 거의 10조 가깝게 매도를 한 거죠. 9조 4천이니까. 근데 이 물량 자체를 개인들이 4조 6천 받았고요. 그리고 금투 쪽에서 8조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투에서 들어왔던 물량들 자체도 뭐다? 개인들의 물량입니다. 개인들의 물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좀 상황이 달라요. 개인들이 순수하게 매도를 했던 금액은 7조 3천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금투에서 들어왔던 물량들은 11조 7천입니다. 쉽게 말씀해서 이쪽에서 빼가지고 이쪽을 매수를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걸 볼게요. 오늘 코스닥 쪽 보겠습니다. 자, 오히려 금투 같은 경우는 1,600억 정도로 순매도를 했고 외국인들은 647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개인들도 1조 4천억 정도, 1,400억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난주 같은 경우는 ETF를 통해 가지고 전체 코스닥 시장을 다 샀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 이때가 기회야. ETF 매도하고 순수하게 개별 플레이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종목들은. 그러면 다음 주 어떤 상황들이 연출이 될지 대략적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핀셋으로 한 종목 한 종목 모멘텀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번 주 한 주 동안 ETF 쪽으로 물량이 들어오면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시장을 압도를 하고 수익률을 압도를 했다고 하게 되면 다음 주는 개인 투자자들의 스탠스, 포지션이 개별주로 향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충 이해되시죠?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 제가 6시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는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오늘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저와 함께 오전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제가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싹 정리해 드리면서 아마 많은 아이디어를 받아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태로 시장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까지도 잘 들으셔가지고 굉장히 도움 많이 받았다라는 이야기들까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요, 지금 이래요, 여러분들. 21선에서 딱 지지받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21선 박스권에 대한 이 저가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살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사실상 21선 플레이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21선 지켰으니까 더 올라갈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꺾이잖아요, 이게. 보시게 되면. MACD에 대한 상단에서 지금 이제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스토캐스틱을 보시게 되면
계속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스토캐스틱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쭉 밀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기술적으로 이겨내야 되는 상황들이 연출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개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로 살려낼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란 얘기인 거죠. 왜냐? 여기까지 끌어올린 것도 물론 수급이 있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AI에 대한 한마음 한뜻이 전 세계에서 다 불러일으켰던 상황이잖아요. 근데 AI의 본토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미국 쪽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뭔가 균열이 발생이 된다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생각했던 것보다 탄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까지는 어찌됐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으로 버텨낸 시장이다. 그렇다면 여기를 올릴 수 있는 거는 근본적으로 미증시에서 AI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돈 이렇게 많이 투자해가지고 수익성에 대한 브레이크가 걸린 거잖아요. 그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밤 금요일 날 오늘 밤입니다, 여러분들. 마이크론에 대한 주가 반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상황에 봉착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래요, 마이크론이.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이크론이 오늘자에 우리 새벽에 끝났던 그 시간대에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 양봉을 본 사람들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저가면서 들어가 버린다고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오늘 밤에 마이크론이 이 21선을 완벽하게 회복을 못 시킨 상태에서 또 주춤하는 흐름들을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월요일에 또 각오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들을 여러분들이 늘 세워두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한테 기술주나 테크주나 뭐 성장주나 민감주를 얘기해드리진 않았잖아요. 어떤 종목 얘기해드렸어요? 첫 번째 CJ 말씀드렸죠. 그 두 번째 종목 하나투어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히든 종목으로는 제가 공개를 할게요. 노머스라는 종목 말씀드렸어요. 이 세 종목의 공통점이 뭐죠? 다 내수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동안에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들을 말씀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시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일들을 그냥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막연하게 시장을 보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어떠한 스텝을 밟아갈지 항상 시나리오를 세워두셔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우지수 볼게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다우지수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 빠진다고. 왜?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들은 뭐예요? 내수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월마트도 들어가 있고 존슨앤존슨도 들어가 있고 쉽게 얘기해서 빅테크로만 구성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냥 박스권이잖아요. 움직인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나라 다우지수에 상응하는 시장이 어디예요? 코스피죠. 코스피는 이만큼 올라갔다고요. 자, 그러면은 나스닥을 볼게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나스닥 여기였죠. 제가 여러분들 나스닥 차트를 어제까지 여기까지 보여드렸다고요. 여기서 반등 나오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뉘앙스를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릅니까, 여러분들? 툭 떨어져서 끝났잖아요. 마이너스 1% 이상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작년도 11월 달 이후서부터 이 121선을 건드린 적이 없어요, 나스닥이. 근데 어제 갭으로 때렸다고요, 이거. 그럼 여기까지 올릴 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막연하게 시장 올라올 거야, 반등 나올 거야, 그냥 막연하게 상승할 거야, 나는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올라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것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얘기들을 저와 함께 하시는 교육방을 통해서 항상 오전 10시 반입니다, 여러분들. 10시 반에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물론 6시에 나와서 출연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전달을 해드리겠지만 사실은 이거는 시장을 다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미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시차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장중에 제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오늘도 사실은 이 얘기 다 해드렸어요. 그럼 이 얘기를 딱 듣고 장중에 보시는 분들은 아, 시장이 이렇게 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겠구나, 내가 어떻게 포지션을 꾸려야 되겠구나, 내 포트폴리오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제가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우리 교육방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도 마련을 해놨고요.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1월달 말 끝나면서 여러분들에게 1월 효과, 연초 효과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들 정확하게 적중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분명히 있어요. 뭐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갔던 종목군들 상당히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교육방에서 말씀드리고요. 교육방을 통해서 또 라이브 방송까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아이디어 찾아가 보시고요. 내가 세울 수 있는 전략들을 저와 함께 또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야기 나누시도록 하고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코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를 짚어드리면서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주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이런 분석들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주말에도 일요일 저녁 8시에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월요일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한 주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될지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장중 무료 온라인 방송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 반에도 진행되기 때문에 많이들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혼자서도 또 주말이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도록 선물처럼 전자책까지도 드릴 예정입니다. 일명 차트의 정석이라는 또 책인데 나도 한번 주식 관련해서 이 시장에 있어서 매매적인 기법이라든지 좀 배워봐야 될 만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셔서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전문가님께서 다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는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역시나 또 불타는 금요일 이제 내일이면 또 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 또 춥다는데 이 맞습니다. 전자책 보면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자책 안에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앵커님 말씀 잘해주셨어요. 날씨 춥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 어디 나가시지 마시고요. 괜히 나가시면 감기 걸리십니다, 여러분들. 딱 집에서 따뜻하게 이불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런 이제 자료들을 한번 주식 요새 관심 많으시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늘도 제가 우리 교육방에서 라이브 방송 진행할 때 시장 빠지니까 이제 뭐 다들 난리가 나셨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내 종목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대부분이 이 종목이 걱정할 종목인가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들을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게 뭐죠, 여러분들? 그냥 막 사신 거예요. 시장 간다고 하니까, 좋다고 하니까. 그죠?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보통 뭐라고 하죠? 포모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포모가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남들이 다 수익 났다고 하니까 막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항상 주식은 여러분들 타이밍이잖아요. 타이밍. 어느 시점에서 내가 들어가느냐. 라는 거에 따라서 똑같은 종목을 매매를 해도 성과가 다른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주식을 처음 하시거나 뭐 주식 나는 거래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기준점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차트의 정석을 한번 받으세요. 굉장히 좀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배포를 해드리고 있어요.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매매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캔들의 이해입니다. 우리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 나스닥 차트 보여드리고 다우 차트 보여드리고 막 했잖아요. 그 캔들이 보여주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녹아져 있는 게 캔들이라고 보통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거에 대한 해석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드디어 5,000포인트를 깨지 않고 지켰습니다. 라는 이야기 엄청 많이 들으셨죠. 5,000포인트 깼네요. 5,000포인트 회복했네요. 이런 얘기 오늘 하루 종일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와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5,000포인트 깼네요. 5,000포인트 회복했네요. 고지전도 아니고, 그죠? 그 개념이 바로 지지와 저항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지와 저항이라는 게.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게 과열인지 과매도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 내릴 수 있는 네 번째 챕터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를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정확한 타이밍에 매수를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둔 자료가 차트의 정석입니다.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시고요. 이 자료들은 제가 한번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좀 더 제가 라이브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들 많이 신청해서 받으셔가지고 그냥 심심할 때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제가 한번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교육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활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시황을 좀 길게 얘기했어요. 항상 이제 금요일 날, 한 주간을 끝내는 이 금요일 날은 시황 정리를 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황에서 시간을 제가 많이 할애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은 잘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같은 날에는 도대체 어떠한 내가 실전 매매를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별로 안 좋았죠?
근데 움직였던 종목군들 보면은 기업의 밸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눈길, 이목을 집중시켜주느냐, 모멘텀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게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양상 자체가 달라져요. 그 중에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장중에 무슨 얘기 나왔죠, 여러분들? 잠깐만, 트럼프가 뭐죠? 대북 인도 산업 제재를 면제하겠다. 인도 지원을 하겠다는, 인도적인 지원들을 일단은 풀어줄게. 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이야기 나오자마자 관련된 종목군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코데츠 콤바인, 좋은 사람들, 뭐 아난티, 뭐 이런 종목들, 조비 이런 종목들, 경농 이런 종목들 막 갔거든요. 자, 이런 종목들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근데 이 실전 매매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약세장은요, 대부분의 매크로 이슈로 하락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약세장 자체는. 그러니까 뭐 개별적인 이슈로 가는 거는 개별 섹터나 개별 종목이 빠지는 거지 시장에 영향을 별로 안 미치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이 AI로 올라왔던 시장 자체가 AI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딱 발생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금값 밀어내죠. 은값 밀어내죠. 가상자산, 비트코인 밀어내고 있죠.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밀어내죠. 매크로 이슈거든요. 그럼 매크로 이슈가 딱 터지게 되면 대부분의 종목이 살아나질 않아요. 안 살아납니다. 그렇더라고 되면 그 종목들을 내가 갖고 있다고 하게 되면 매크로가 안정화될 때까지 판단을 보류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시장이라는 게 여러분들 참 아이러니하고요. 참 얄궂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시장에 들어와 있는 수급 자체는 뭐죠? 그 종목 빠진 대로 두는 거예요, 그냥. 대응 안 합니다, 잘. 그리고 내가 다른 쪽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수익을 줄 수 있는 섹터나 종목들을 찾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때마침 시장에서는 기가 막히게 이런 뉴스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뉴스에 따라서 관련 종목군들이 뭐예요?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큰 변동성을 보여주거든요. 엄청 크게 변동성을 보여줘요.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가네해서 따라붙는 경우 있거든요. 따라 붙어야 되는 경우라든지 변동성을 보여줄 때 내가 수익을 취하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오류를 많이 발생시킵니다. 자, 다음 차트 볼게요. 이게 조비라는 차트예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작년도 한해서부터 관심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주식 시장 처음 들어오신 분들 이거 조비라는 기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세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들? 쭉 밀렸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올라가요. 오늘 상한가. 대량 거래량. 오늘 최근에 보여줬던 거래량 대비해서 오늘 거래량이 몇만 %가 됐냐면 19,000%가 증가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달라붙어가지고 매매를 했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약세장일 때 엄청 빨리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약세장이라고 해가지고 내 종목을 보면서 한숨 막 푹푹 쉬고 계실 게 아니고 시장에서 어떤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는지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이슈 자체가 여러분들 하나에 쏠리는 게 아니잖아요. 대북으로 딱 분류되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거의 다 같은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조비라는 종목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 경농이랑 똑같아요. 비료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별다른 관심 없었어요. 시장에서 이거 누가 보셨습니까? 안 봤어요, 이거. 기업 이 종목이 있었나? 라고 할 정도예요. 저도 한 화면에 관심 섹터를 두고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을 다 분류해놨지만 한 켠에 있긴 있어요. 근데 보질 않았다고요. 근데 오늘 뭐예요? 이슈가 딱 터지니까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움직이죠. 그럼 여기서 뭐예요? 단기 트레이드 했던 사람들은 이 정도면 됐네? 쭉 빼는 거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여러분들 이 이슈에 대한 크기에 대한 측정, 연속성에 대한 측정들이 이루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실이 나니까 되게 조급해가지고 이런 데 막 따라 들어가 버린대요. 수급 붙을 때 막 따라 들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꼭지 사가지고 어떻게 돼요? 야, 오늘 이거 주가 올라오는데 나는 물려있네? 이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 이슈가 연속적으로 다음 주에도 이슈화가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측정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주가 올라간다고 조급해가지고 막 사시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좋은 사람들입니다. 주가는 안 좋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쭉 올라갔다가 별다른 관심 없죠? 그러다가 오늘 뛴 거예요, 여러분들. 전형적으로 이슈가 딱 나와야지만 뛰는 종목이 개성공단.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한 종목이 한 기업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파생해가지고 막 찾아보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이런 장에서는.
하락장에서는, 약세장에서는. 이게 다음 주에도 똑같은 논리로 이런 섹터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일부러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드리고 종목에 대한 방법론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다음 주를 준비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좋은 사람들, 아난티 여러분들. 아난티도 여러분들 쭉 매매하다가 안 됐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대북주들이 그러니까 현 정부가 딱 들어서면서부터 들어서기 이전서부터 사실은 대북주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민주 정권 들어서게 되면은 기존의 다른 정권 대비해서 굉장히 뭐죠? 북한과 햇볕 정책으로 원래 기조잖아요. 민주당의 기조가 햇볕 정책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어서 생각했던 것보다 대북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기대감들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가버리죠. 그러다가 오늘 트럼프가 이게 딱 터지고 나서 주가 끌어올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뭐가 될 거야라고 해서 내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고 가는 종목이거나 아니면 이런 이슈가 터졌을 때 시장에서 반응하는 섹터군들이 돼버린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다음 주에 제대로 AI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는다, 시장에서. 또는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계속 2월 달이 1월 달과 다르게 잔잔하게 흘러가는, 그러니까 지수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3천에서 4천 갈 때 한 두 달 쉬었잖아요. 4천에서 5천 갈 때 두 달 쉬었다고요. 두 달 쉬고 갔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4천에서 5천 딱 보낸 상태에서 쉬어가는 그림들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이거 굉장히 최소 2월 달 한 달 동안 다음 주 또 설날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그 사이에 시장이 제대로 된 상승 방향들을 못 만들어내준다면 사이드로 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기간 동안에 뭘 할 거냐. 이런 매매들이 거의 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되시죠? 굉장히 좋은 실전 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저와 함께 하시는 교육방을 통해서 다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려요. 팁을 드립니다. 실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야기. 그냥 막연하게 주가 올랐죠, 상승했죠,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저는. 우리 6시 내일의 승부주,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여러분들. 1시간 동안. 그죠? 지금 또 시장이라도 좋으면 식사라도 하시면서 보시겠죠. 근데 시장 안 좋으면 여러분들 밥 넘어갑니까? 저도 밥이 안 넘어가는데. 하지만 우리 내일의 승부주 시간을 열렬히 시청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공부도 하시고 배움도 있으시고 또 그리고 다음 주에 내가 어떤 매매를 해야 되나라는 것들까지도 다 세우실 수 있는 알찬 시간이니까 잘 여유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제 퍼스트 클래스 얘기해드렸던 종목군들인데 제가 이번 주 내내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이거 수익률 보지 마시라고.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신 있게 말씀, 의미 없어요, 이거 진짜. 1월달 한 달 동안 올랐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알아봐 주십시오라고 해드리는 부분들은 그 시기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해드렸던 섹터군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수익을 내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제의 이제 삼성전자죠, 여러분들. 문제의 삼성전자입니다. 자, 이거 12월 16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12월 16일이면 여기에요, 여러분들. 여기.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좀 파가 많이 좀 갈리는 종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바닥권서부터 쭉 끌고 와가지고 수익이 막 40%, 50%, 뭐 많으신 분들 뭐 몇백 프로까지도 나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이 종목이. 그러면 사실상 지금 움직이는 이 상황들이 불편하지가 않아요. 왜냐? 나는 충분히 수익을 낸 상태에서 여기서 뭐 2%, 3% 뭐 빠지면 뭐 뭔 상관이 있겠어요. 별 티도 안 나요, 여러분들 계좌에.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죠, 여기. 고가에 산 사람들. 이분들이 이제 올라가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여기에 이제 고민이 막 쌓인다고요. 근데 현재까지는 다행스럽게 뭐죠?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20일선 딱 닫자마자 자, 삼성전자다 이러면서 매수 싹 들어가잖아요. 그럼 요 수급들이 살아있으면 주가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가 상향들이 계속 맞춰지는 거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균열이 깨지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뭐다, 여러분들? 이 박스권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시장이고 삼성전자가 시장을 끌어낸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2월 16일 날 이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쭉 포트의 중심을 맞춰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육방에서 이러한 이제 맥점이 나오는 대형주들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여러분들에게 다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들어오셔서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딱 가져가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활용할 게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초보분들도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차트의 정석 이야기하면서 이거 공부하세요. 안 돼요. 원론적인 이야기도 들으시고 실전에서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까지 딱 들으시게 되면 남들보다 흡수하시는 양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1월 30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1월 30일 날 파라다이스 얘기했던 사람 저 말고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 다 테크야, AI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히든 종목으로 파라다이스 얘기해 드리면서 이거 실적주입니다. 여러분들 실적주 보셔야 돼요. 1월 마지막 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래요,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적어도 내일의 승부주 시간을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미리미리 시장에 대해서 전략들을 세워놓으시는 이야기들을 제가 해드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도 여러분들 다 교육방을 통해서 이 시차가 있잖아요. 6시잖아요, 여러분들. 장중에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장중에 여러분들에게 다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시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내가 매도를 해야 되나? 가져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이제 행복한 고민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코스메와 코리아입니다. 이것도 1월 22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실적 괜찮게 나오는 종목입니다. 소비재 쪽에서 한 종목 정도 가져가시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내 포트폴리오의 디펜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면서 코스메 코리아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그 이후에 주가가 어디까지? 이만큼 움직였어요, 여러분들. 오늘 빠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거 코스메 코리아. 네, 별다른 움직임들 없었어요. 변동수도 별로 안 나왔어요. 안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테크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테크에 해당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심플합니다, 여러분들. 전략이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시겠지만 그냥 남들보다 반박자만 딱 빨리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 종목을 대입해가지고 시장을 보시지 마시고 그냥 객관적인 상황들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횡보가 될지 이것들을 판단을 내리시는 게 굉장히 유연하게 생각들을 사고들을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달바글로브 어제 말씀드렸던 거죠. 생각했던 것보다 안 빠질 겁니다. 바닥권에서. 왜? 얘도 마찬가지예요. 빠졌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빠졌어요, 얘는. 오늘 달바글로브 보세요. 시장 2%, 3%, 4%씩 빠져도 얘는 플러스 0.16인가 나와요. 안 빠져요. 오늘 종가도 안 빠졌어요, 여러분들. 그냥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서. 왜 그랬을까요? 제가 어제 이 종목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까요? 안 빠지니까.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가 어제 종가 베팅으로 성장주로 들어갔다 생각해보세요. 오늘 지옥이죠, 아침부터.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들? 내일의 승부주 시간에서 제가 CJ 얘기 드리고 하나투어 얘기 드리고 노머스 얘기 드리면서 이거 딱 보시면 여러분들 최은호 전문가는 내일 시장은 별로 안 좋게 보는구나 라는 것들을 딱 눈치채셨어야 돼요. 딱. 그럼 이런 종목들 딱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은 시장에서 견조하겠구나. 오늘 마이너스 2% 빠졌죠, 시장이. 근데 이 종목은 그냥 0.0%예요. 그럼 우리는 뭐다? 2% 아웃퍼폼한 거 이 종목 갖고 있어서. 간단하죠, 여러분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한전기술입니다, 여러분들. 한전기술 제가 이거를 1월 12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오늘까지도 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갑니다. 고점 낮아지죠.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저점 높아지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1월 중순에 여러분들 원전 이슈가 나오면서 붕 떴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 조정 나왔죠. 22선 지지받고 올라오죠. 근데 이때에도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22선 지지받았으니까 올라옵니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보면은 차트로 모든 걸 다 해석하시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22선 지지받고 올라가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유가 나왔죠. 원전 나왔잖아요, 원전. 원전 이야기 나왔잖아요. 왜? 정부에서 더 이상 우리 원전 늦추면 안 될 것 같아. 다시 지지난 정권의 원전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았어. 탈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정권을 봤더니 글로벌 스탠다드가 원전으로 가고 있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따라가야죠, 여러분들.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만 갈라파고스로 빠져버립니까? 그러다가 일본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일본 아직도 팩스 써요. 아직도 도장 치고 있다고요. 인감 쓰고 있다고요, 아직도. 근데 우리나라 인감 쓰는 날 별로 없죠, 이제. 그럼 그 글로벌 스탠다드로 간다라는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20년 지지받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1선 지지를 받아서 가는 게 아니고 21선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원전에 대한 이슈가 나오니까 21선 지지받았네? 이러고 수급이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게 되면 종목을 해석을 하고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다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 전진건설 로봇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 2월 2일 날 여러분들 폭락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폭락할 때, 시장 폭락할 때. 시장 폭락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만 우리 요거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개별 이슈 보자. 아까 우리 여러분들 활주로 기법 배웠잖아요. 실전 매매 기법 배웠잖아요. 뭐 배웠습니까 여러분들? 대북주 배웠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대북주가 오늘 올라간 거하고 2월 3일 날 여러분들 우크라 관련된 러우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인 거 논리가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슈 나오니까 여기에 관련된 종목군들 일제히 다 올라갔잖아요. SY 스틸테, 대동기어, TYM, 전진건설로봇 그리고 기계주도 싹 다 올라갔잖아요. 똑같은 논리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하나의 이 사례들만 여러분들이 딱 체득하시게 되면 종목이 바뀌고 섹터가 바뀌는 거지 똑같은 논리로 올라갑니다. 재미있으시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또 어떤 상황들이 전개가 됐을 때 내가 무슨 매매를 해야 될지 딱 세워지시죠. 그리고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되는지 실시간으로 시장에서 나오는 정보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가 저와 함께 하는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려요. 이 종목 보세요. 이렇게 올라간다니까 이렇게. 그럼 이번 주에 여러분들 전진건설 로봇 가지고 상한가만 딱 먹었다고 쳐보세요. 오늘 10% 빠져도 나는 30% 먹었는데? 라고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시장 대비해서 20%를 내가 먹은 거예요. 10%를 빠졌다 치더라도.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 마지막으로 하나 볼게요. 고영입니다, 여러분들. 고영이라는 종목도 여러분들 이거 내일장 퍼스트클래스 2월 4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이슈를 알면 똑같아요. 오늘 유진로봇 왜 올라갔죠? 오늘 유진로봇 왜 올라갔죠? 로봇주에서 제가 로봇주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2주 동안 제가 이거 고점에서 더 이상 안 삽니다,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왜 2주 전서부터 1주 반, 2주 전부터 여러분들 제가 로봇주 왜 안 봅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냐면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어요. 근데 빅테크가 좀 뭔가 불안해 보여. AI 관련된 종목군이 뭔가 불안해 보입니다. 밸류에 대한 부담감, 지수 상승에 대한 부담감. 그러면 많이 올라갔던 종목도 빼거든요. 제 이야기를 계속 우리 내일의 승부주 6시 이 시간대에서 여러분들 제가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 중간중간마다 해드릴 때마다 눈치채신 분들은 로봇주 안 가지고 계셨을 거라고. 근데 지금 로봇주 고점에 사가지고 계속 많이 밀리잖아요, 여러분들. 언젠간 갈 수는 있겠죠. 그건 빼더라도. 근데 오늘 유진 로봇이 왜 갔죠, 여러분들? 삼성자산운용에서 또 5% 뭐예요? 지분 투자 들어갔다라고 해가지고 보유 물량 공시가 떴잖아요.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고용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고용 똑같습니다. 그 논리로 여러분들 시장에서 단기의 이슈에 반응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지금은 트레이딩을 열심히 해줘야 되는 구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장이 점점 회복되거나 어렵게 진행이 되거나 했었을 때 그런 매매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줄 아셔야지 계좌의 수익률을 유지를 시킬 수 있다. 아시겠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늘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가 실전 사례하고 우리 종목들을 좀 막 겹쳐가면서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아도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해드렸으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고 오늘 이야기가 좀 양이 좀 방대하다 하시는 분들은 교육방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하나하나씩 또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코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퍼스트 클래스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런 종목에 대한 흐름을 더 자세하게 짚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무료 온라인 방송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 반 그리고 일요일 밤 8시에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불타는 금요일인 만큼 그리고 주말 동안에 혼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실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매매 팁을 좀 배울 수 있도록 전자책까지도 선물처럼 드릴 예정입니다. 일명 차트의 정석인데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퍼스트 클래스 종목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예, 오늘 앞에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네요, 제가. 기존보다 더 시간이 없습니다. 예,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JYP 엔터입니다. 딱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JYP 엔터 빠질 데가 없구나 딱 느껴지시죠? 차트만 보시더라도. 이제 다음 주 하이브 실적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마 대부분의
이 엔터주들의 실적 시즌에 들어섭니다, 여러분들. 4분기 실적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은 없어요, 엔터주들. 근데 우리가 엔터주를 딱 보는 데 있어서 4분기 실적 보고 안 보죠? 그럼 뭐죠, 여러분들? 잠깐만. 하이브 BTS가 올해 3월 달에 드디어 신보와 함께 월드 투어를 시작하는구나.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빠져 있어? 그러면 우리가 뭐죠, 여러분들? 잠깐만. 더 이상 밀리지 않을 수 있겠는데? 라는 확률이 다른 것보다 훨씬 높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이브도 말씀드렸고, YG도 말씀드렸고, 이제 JYP 엔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JYP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이래요, 여러분들. 올라갔죠,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12월 달에 별다른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이브 이야기 나오면서 엔터주를 다 끌어올렸죠. 중국 이야기 나오면서. 그러다가 막상 또 중국 문 열릴 거야, 안 열릴 거야, 이거 막 고민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려요. 지체되는 거죠. 근데 주가가 밀려요. 왜? 다른 게 너무나 잘 갔기 때문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이런 식으로 밀립니다. 근데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밑꼬리가 달리죠. 근데 그 밑꼬리 잘렸던 자리가 요 자리죠. 저점이죠. 그럼 이 자리는 사실상 여기서 매수를 하거나 여기 올라서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거나 시장이 급락하는데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이미 빠져가지고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 내 계좌를 방어할 수 있는 포지션을 어느 정도 구축을 해놓으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제가 은연중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JYP 말씀드리고요. JYP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뭐 임팩트 있는 뭔가 이슈는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JYP의 강점은 뭐다, 여러분들? 굉장히 안정감 있고 꾸준하게 가는, 그죠? 뭔가 섹터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요.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그렇게까지 막 편차가 있는 상황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의 작년도 실적 시즌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실적 안 좋게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V자 반등 나오는 그러한 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수가는 한 68,500원,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입니다. 74,000원, 손절 라인은 65,000원 제시해드리면서 첫 번째 종목 JYP 엔터 말씀드리고요.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에이블 CNC라는 종목입니다. 자, 에이블 CNC도 보세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근데 사이드로 계속 기죠. 사이드로 계속 껴요. 이게 왜 길까 모르겠지만 계속 깁니다. 근데 이 에이블 CNC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분명히 있어요. 실적이 상당히 좋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다음 주는 아마 개별주들에 대한 실적에 반영하는 주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실적이 좀 나아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야 될 그런 타이밍이어서 굉장히 조정을 예쁘게 잘 받은 이 에이블 CNC. 그래서 매수가는 10,000원 정도 설정해서 대응하는 전략, 목표가는 11,500원이고요. 손절 라인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장기 입형입니다. 9,500원이죠. 200일선이 200일선. 200일선 이탈하게 되면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는 히든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별다른 영향이 없었어요. 시장이 밀려도 그렇게 크게 안 밀렸어요. 딱 누가 봐도 여러분들 요거 내수주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 더블 바텀 만들고 주가 한 차례 올라왔다가 다시 조정 받았거든요. 근데 뭐죠, 여러분들? 이렇게 더블 바텀을 보여줬던 박스권 상단에서 지지를 받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 정도에서는 기계적으로 한번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보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시킬 수 있는지. 돌파시키면 좋은 거고요. 돌파를 못 시켜? 그러면 우리가 상단에서 트레이딩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까지도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종목명 그리고 전략에 대한 이야기, 이 기업이 도대체 무슨 강점이 있는 건데 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준비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뭐 어렵게 진행이 될지 좋게 진행이 될지 뭐 늘 저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상황들을 제가 만들어 갈 테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시고 다음 주에 열심히 한번 같이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히든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